금융시장은 한때 수요와 공급의 철저한 법칙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허상의 숫자들이 춤을 추는 거대한 무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은 가격이 74달러라는 깊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순식간에 79달러로 튀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구 세계와 달리 상하이 시장에서는 무려 9달러라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의 변동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요동 뒤에는 현실의 은이 매일같이 창고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차가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물 공급이 메말라가는 텅 빈 창고 속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비현실적인 가격의 붕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차트 위의 차가운 선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인간이 쌓아올린 신뢰의 붕괴라는 뜨거운 결말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은 가격이 11%나 폭락했던 그날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토록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은을 내다 파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은 상장 지수 펀드에서 빠져나간 물량은 고작 200만 온스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폭락이라는 무대 장치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히 실물을 쥐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팔지 않는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만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컴퓨터 모니터 뒤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차가운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매도 주문을 수없이 쏟아내어 시장을 교란하는 방식, 바로 알고리즘 스푸핑이라는 정교한 함정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들은 실물 은을 단 한 줌도 쥐고 있지 않으면서 오직 서류상의 숫자만으로 거대한 매도 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얕아진 틈을 타서 종이로 만든 은을 쏟아내고 가격을 억눌러 사람들의 심리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가격 억제 작전을 통해 그들이 시장에서 흔들어 쫓아낸 매수 포지션은 겨우 1,500개에 불과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하고 시장 전체를 뒤흔든 결과치고는 너무나도 무력한 수치입니다. 가격이 요동치고 거래량은 텅 비어있는 이 기괴한 현상은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율된 억압이자 현실의 자산 이동 없이 서류 위에서만 벌어지는 조작된 연극에 불과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식부터 원자재 그리고 위험 자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팔려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자산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하락하는 것은 건강한 자본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융 시스템 깊은 곳에서부터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불길한 경고음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 물이 새어나가듯 마진콜과 강제 청산의 압박이 여러 시장을 동시에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청산은 단순히 특정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조작이 일어날 때마다 시장은 그들의 의도대로 춤을 추었고 소규모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시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텅 빈 거래량은 대중이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은과 실제 손에 백수 있는 은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장의 왜곡을 넘어선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차가운 기계음 소리만이 가득한 서버실에서 알고리즘이 아무리 많은 매도 주문을 만들어내더라도 창고에 쌓여 있어야 할 실물 금속의 무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붉은색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실물 자산의 인도를 요구하며 그들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상의 숫자로 엮어낸 거대한 통제력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그들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가장 무거운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차가운 모니터 화면 너머에는 실존하는 물리적 공간이 존재합니다. 서구 금융의 심장부, 뉴욕, 그 화려한 마천루, 지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코맥스 창고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출혈을 겪고 있습니다. 허상의 숫자들이 화면 위에서 요동치며 가격을 짓누르는 동안 현실 세계의 무거운 은괴들은 조용히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금고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장부 기록에 따르면 코맥스에 등록된 실물은 재고량은 9,300만
온스라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던 어느 금요일, 단 하루 만에 500만 온스라는 막대한 물량이 창고에서 증발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거대한 짐승처럼 서양의 금고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고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맥스라는 거대한 거래소가 지급불능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처절한 생존 투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텅 빈 창고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은 텅 빈 바닥 위에 겹겹이 쌓여있는 서류상의 권리들입니다. 다가오는 3월에 실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미결제 약정의 규모는 무려 2억 9,500만 온스에 달합니다. 실제 창고에 존재하는 은이 9,300만 온스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대조해보면 이는 실물보다 3배 이상 많은 가짜 권리가 시장에 떠돌고 있다는 참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실물 대종이의 비율이 3대 1을 훌쩍 넘어선 이 위태로운 불균형은 현재 서구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한 허구에 기대어 지탱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 종이 권리를 쥔 자들이 한날 한시에 창고 문을 두드리며 자신들의 은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코맥스는 그 순간 곧바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억 온스의 은이 거래되고 있지만 현실의 금고는 텅 비어가는 이 기만적인 상황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국을 연기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3월 만기 약정 중 무려 6,000개의 계약이 5월로 연기되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6,000개의 계약을 뒤로 미루었다는 것은 단순히 거래 기간을 연장한 일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당장 내어줄 실물은 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필사적으로 감추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인도 의무를 억지로 미룬 절망적인 발버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달콤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면의 거래를 통해 실물을 찾아가는 대신 서류상의 권리를 더 오래 쥐고 있도록 회유했을 것입니다. 빚진 시간을 잠시 연장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갚아야 할 실물의 무게는 단 1g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이자가 붙어 돌아오는 거대한 청구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억압과 기만의 역사는 결코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대 은행들은 실물이 아닌 서류상의 계약을 무기 삼아 시장의 가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2020년 9월 JP 모건은 무려 9억 2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고 시장 조작 혐의를 대중 앞에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짜 주문을 쏟아내고 가격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그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기만이었습니다. 거액의 벌금을 지불한 후에도 관련자들은 동일한 책상으로 돌아가 동일한 방식의 거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조차도 서구 자본주의의 정점에선 그들의 탐욕과 조작의 관행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벌어지는 조작은 과거에도 버젓이 존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맥스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코맥스의 텅 빈 창고와 3월에서 5월로 미뤄진 6,000개의 절망적인 계약은 서구 금융제도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을 세상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물 자산이 가진 진정한 가치와 무거움을 외면한 채 무한히 복제할 수 있는 종이와 허상의 숫자로 세계의 부를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로 만든 견고해 보이는 성벽은 결국 진실이라는 매서운 비바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손에 쏙 수 있는 금속이 사라진 창고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매일같이 더 많은 가짜 서류를 찍어내고 시스템을 억지로 연명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은이라는 금속의 적정 가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배해온 환상의 세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허망한 기대일 뿐입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화려한 종이를 더 많이 찍어낼수록 서구의 낡은 금고는 역설적으로 더욱 어둡고 텅 비어만 갑니다. 서구의 낡은 금고가 텅 비어가고 종이와 환상이 빚어낸 허구가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흐름이 소리 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거래소들이 서류상의 금속을 허공에서 무한정 찍어내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안간힘을 쓰는 사이 동양의 거대한 자본은
묵묵히 진짜 금속을 쓸어 담으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이제 서구 금융 권력의 오랜 독점을 위협하고 종이 시장의 모순을 폭로하는 가장 강력한 진실의 무대로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숫자가 아닌 실제 만질 수 있는 무게만이 진정한 가치로 인정받으며 낡은 질서를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거래소에서 벌어진 일련의 징계 조치들은 두 시스템이 가진 철학의 극명한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무려 22개의 계좌 그룹에 대해 거래 정지라는 철퇴를 가했습니다. 서양의 거래소들이 솜방망이 처벌과 적당한 벌금으로 시장 교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며 조작을 방조하는 동안 동양의 거래소는 가격 조작에 대해 단호하고 무자비한 철폐에 칼을 빼든 것입니다. 야간 거래 시간에 서구의 트레이더들과 은밀히 공모하여 은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억누르려 했던 시도는 즉각적인 퇴출이라는 강력한 규율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의 규칙을 집행한 차원이 아닙니다. 조작된 가격표가 아닌 실물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거래소의 굳건한 의지이자 더 이상 서양의 얄팍한 종이 노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동양 금융의 거대한 독립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규율과 실물 중심의 철학은 즉각적으로 거대한 가격의 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방의 은 가격이 인위적인 압박과 기계적인 매도세에 짓눌려 77달러라는 숫자에 묶여 있을 때 상하이의 실물은 가격은 맹렬하게 뛰어올라 국제 가격보다 무려 9달러나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7달러였던 격차가 눈 깜짝할 사이에 9달러로 벌어진 것은 결코 시장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가격 차이는 서방 세계가 억지로 써붙인 종이 가격표가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전 세계에 폭로하는 가장 날카로운 지표입니다. 진짜 금속을 안전하게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9달러의 웃돈을 지불하겠다는 동양의 폭발적인 실물 수요는 조작된 컴퓨터 차트로는 결코 억누를 수 없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가 보유한 실물 금속의 재고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면 서구 거래소의 텅 빈 금고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결제월을 앞두고 상하이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규모는 약 360톤에 달합니다. 여기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창고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은의 양 역시 약 353톤, 즉 1100만 온스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서구의 코맥스가 실제 가진 금속보다 3배가 넘는 가짜 권리를 남발하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반면 상하이는 종이상의 권리와 실제 금속이 거의 1대1의 완벽한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완충 장치나 핑계 없이 발행된 모든 서류상의 계약에 대해 정확히 진짜 금속으로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1대1의 보증 비율은 쏟아지는 서구 자본의 공격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가장 견고하고 묵직한 방패입니다. 이처럼 동양이 실물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모하면서 과거 코맥스를 구원했던 차익 거래라는 안전판은 영원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과거에는 서양의 가격이 폭락하면 동양에 남는 실물이 서양으로 흘러가 가격의 균형을 맞추며 위기를 모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가 막대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맹렬하게 실물 자산을 비축하고 있는 지금 동양의 귀한 금속이 서양의 텅 빈 창고를 채워주러 바다를 건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방 시장에 남아있는 값싼 금속들마저 동양의 굶주린 금고를 향해 편도 티켓을 끊고 영원히 떠나가고 있습니다. 실물을 내어줄 여력이 없는 서구의 종이 거래소가 먼저 붕괴할 것인지 아니면 실물로 굳게 무장한 동양의 거래소가 전 세계의 가격을 완전히 장악할 것인지 그 잔혹한 운명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낡은 권력은 결코 순순히 왕좌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중국의 긴 명절 연휴로 인해 상하이 거래소가 8일 동안 굳게 문을 닫는 그 고요한 순간 서구의 거대 은행들은 이 절묘한 시간적 공백을 노려 마지막 발악을 시도합니다. 가장 거대한 실물 구매자가 일시적으로 전광판에서 사라진 이 기간은 종이 은을 무제한으로 쏟아내어 가격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완벽한 조작의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동양의 거대한 거래소가 휴장에 들어갈 때마다 서구 시장에서는 실제 금속의 거래 없이 오직 알고리즘과 서류만으로 가격을 짓누르는 기계적인 학살이 어김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달력의 붉은 날짜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이는 늙은 포식자들의 잔인하고 낡은 사냥 방식입니다. 허상의 숫자로 만질 수 있는 실물의 가치를 가리려 했던 서구의 오랜 오만함은 이제 동양의 견고한 금고 앞에서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미천을 모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굳게 닫힌 시장의 문틈 사이로 차가운 알고리즘의 화살을 쏘아대며 억지로 가격을 깎아내릴수록 동양은 다시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더 거대해진 프리미엄으로 그 헐값의 금속들을 자비 없이 쓸어 담을 것입니다. 서양의 화려한 창고가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만을 남긴 채 텅 비어갈 때 동양의 깊고 어두운 금고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단단한 진실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저 세계 경제의 변방에 머물며 서구가 조작해 던져주는 가격을 수용해야만 했던 변두리의 시장이 이제는 전 세계 금융의 낡은 규칙을 다시 쓰고 거대한 시스템을 재평가하는 가장 무거운 심판의 망치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거래소가 쥐고 있는 이 거대한 심판의 망치는 단순히 은이라는 하나의 금속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이 위에서 벌어지는 조작과 실물 자산의 대이동은 훨씬 더 거대하고 깊은 병폐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그 병폐의 근원은 바로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 달러 시스템의 붕괴와 기축통화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상실에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다가올 때마다 전 세계의 자본은 숨을 죽이고 지표의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금속 가격은 압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다시 불붙으며 귀금속 시장은 맹렬한 상승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처럼 단 한 국가의 경제 지표 발표에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이 널뛰기 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투자자들은 무작정 시장에 뛰어들기보다 조용히 관망하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허술한 종이의 성벽이 무너질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가장 차갑고 철저한 규율입니다. 그러나 달러라는 종이 화폐가 가진 진정한 위기는 금리나 물가 상승률과 같은 단순한 경제 지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22년 미국이 자국의 통화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은 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전 세계가 믿고 사용하던 달러 결제망에서 그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결정은 달러 시스템의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뇌리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국가의 국부가 동결되고 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라는 종이 자산을 내다 팔고 그 자리를 변하지 않는 안전자산인 금과 실물은으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로 변해버린 화폐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전 세계가 동시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붕괴는 즉각적으로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브릭스 국가들 내부의 무역에서 달러가 사용되지 않는 비율은 이미 60에서 67%라는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제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인도 사이의 무역은 2022년 이후 90에서 95% 이상이 루블화나 위안화 같은 자국 통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최근 유출된 러시아 내부의 문건을 과장하며 그들이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복하여 다시 달러 시스템으로 복귀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완전히 왜곡한 서방 언론의 절망적인 선전전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달러 사용을 검토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동결된 자산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라는 비현실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3년이라는 혹독한 시간 동안 서방의 간섭 없이 작동하는 독립적인 결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그들이 다시 미국이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의 노예로 자발적으로 걸어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 국채 보유량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자국의 은행들에게도
달러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빚을 껴안고 있던 국가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종이 자산을 버리고 진짜 금속을 사들이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침식되었을 때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입니다. 아직 미국 내부의 거대한 은행의 파산이나 대규모 양적 완화와 같은 눈에 띄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자본은 이미 다가올 폭풍을 직감하고 가장 견고한 방공호로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